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수진님,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취미 있어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극 보는 거랑 뮤지컬, 뮤지컬 보는 게 제 취미예요.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연극이나 뮤지컬 추천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뮤지컬 추천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재미있게 봤던 뮤지컬은 웃는 남자라는 뮤지컬이거든요. 혹시 웃는 남자. 네.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상반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배우 박강현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배우님. 네, 그래서 주연 배우로 나오셔서 그 배우님을 보러 갔다가 이 뮤지컬의 내용을 보고서도 더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제가 꼽는 최애 뮤지컬입니다. 그럼 요즘 뮤지컬을 또 N차 관람을 하잖아요. 네. 혹시 뭐 몇 번 더 보신 거예요? 저는 2번 봤어요. 2번? 네, 다 박강현님 배우. 그러면 그게 원래는 뮤지컬은 그 주인공 역할을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배우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배우분은 혹시 누구예요?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박강현님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선택지를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박강현 배우님이랑 박효신 배우분. 박효신님. 네,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아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분들이나 이제 네. 한 분은 가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웃는 남자 뮤지컬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금 또 상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상영, 다시 상영하는 거군요. 네.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어때요?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라디오 방송이 아예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되게 이런 방음벽은 익숙한데 이런 마이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자원에서 네. 좋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저만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면 될 것 같아요. 게스트 분들 중에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차분한 걸 원하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신나고 텐션을 다 드러내고 싶은데 네. 그러신다 얘기하길래 저는 게스트로 오신 분들한테는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 했어요. 이걸 청취자들이 듣고 텐션이 좋았었을 때는 네. 재밌는 분이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수진은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네. 편안하게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혹시 뭐 봐요? 혹시 진용진 유튜버 아세요? 진용진? 네. 이용진이 아니라 그분은 많이 안 돼. 진용진은 또 누군가? 진용진 유튜버님이 직접 연출하시고 감독하셔서 네. 없는 영화라는 콘텐츠를 하고 계시거든요. 영화 관련된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안에 하나의 드라마라든지 그런 극들이 생기는 콘텐츠인가요? 직접 영화를 만드셔서 하나하나씩 에피소드를 올려주시는 거군요. 짧게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에서 일진인 아이의 인생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챙겨보고 있어요. 그러면 매주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일요일마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진짜 대단한 거네요. 네. 아니,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원래 매주 올라오는 게 좋지만 네. 짧은 영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데. 맞아요. 근데 또 퀄리티도 너무 높아서 항상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기 쪽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출연 제한이 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아니, 거기는 주인공이 다양하진 않은 건가요? 주인공 되게 다양하고 한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다른 배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인 배우분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오디션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에피소드에 관련된 그게 올라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주인공 뽑습니다. 필름 메이커스라든지. 네. 잘 아시네요. 네. 그럼 그 유튜브를 보면 어떤 점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청취자분들이 혹시 그 없는 영화라는 유튜브 채널을 봤었을 때 뭐 조금 더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좀 궁금했던 내용들,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너무 잘 풀어주는 그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겪는 다른 삶을 알아가는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럼 수진님이 네. 그런 유튜브에 나중에 출연하신다면 네. 어떤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뭐 이런 역할을 맡아서 잘할 것 같다.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로맨스물인데 조금 더 사랑스럽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 로맨스물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되게 미스테리한 이런 추리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릴러 느낌의 약간 뭔가 쫓아가거나. 네, 뭔가 추리하고 그런 느낌. 다음에 잘 되셔서 꼭 네. 출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뭐 유튜브 보다가 수진님을 뵈면 좀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럼 짧게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오늘 오프닝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시즌 5 50회예요. 이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게 제가 시즌을 1부터 4까지 하고 네. 5부터 거의 혼자서 진행을 거의 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분이랑. 그때는 이제 같이 하는 동생들이 있었고 그 동생들이 다 잘 돼서 나가고 뭐 저도 잘 돼서 살고 네. 있지만 네. 그런데 50회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대본 작성할 때 50회를 딱 넣고 나니까 네. 내가 참 이 시즌 5를 열심히 보냈구나. 그리고 매주 게스트 분들을 모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오늘 또 오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청취자분들에게도 분명 영향력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계속 생기니까 네. 좋은 얘기를 더 나눠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매주 원래 하나씩 올라왔는데 네. 3월에는 네. 2주에 하나를 올릴 예정이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게 50회가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오는데 가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워낙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구독자가 3,000명이고 어떤 주에는 그 청취자분들의 이런 분석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한 주에 우리 방송을 20몇 시간씩 듣는 분들이 10명 이상 되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아마 뭐 시즌 4를 정주행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구독하고 나서 네. 그전 시즌이라든지 이번 시즌에 좀 재밌는 것만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보고 났는데 내가 잘 얘기했나? 왜냐면 매주 저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네. 실시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게스트분을 모셔서 오늘 짧게 대화를 나누고 네. 오늘 주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잘한 거 맞고 좋은 콘텐츠가 생성됐지만 돌아볼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같이 하는 동생들이 있으면 네. 좀 얘기도 나누고 네. 피드백도 주고받았는데 네. 그런 시간이 없어서 3월에는 2개를 올리고 제가 4월부터 또 열심히 달려서 2023년을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오프닝 토크는요. 알수록 매력 있는 사람.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3월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사람은 원래 내가 진짜 잘 만났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네, 그쵸. 혹시 수진님은 작년에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알게 돼서 좋았다.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친구도 괜찮고 뭐 후배도 괜찮고. 저는 작년이 굳이 아니더라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한테 매력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감정 변화가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던가 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알수록 매력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네. 내가 좋은 게 많이 있구나. 네. 그럼 수진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진님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감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감정의 업다운이 심해서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조금씩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쵸. 그 사람은
감정은 일정하지만 네. 또 다양한 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네. 주변 지인으로 있었을 때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첫인상을 중요시해요? 약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럼 연기를 하는 분들의 첫인상은 뭐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연기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부터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벌써 그런 내공이 생기셨단 말인가요? 역시 연기하는 분이 다른가 보다. 조금 더 얘기해주세요. 재밌네요. 이거. 되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개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연기하시는 분들 중에 많잖아요. 자기만의 네. 아우라를 가지고 있거나 맞아요. 아우라.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좀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대화만 해봐도 뭔가 대화 안에서 그 자기만의 컨셉이라든 네. 주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는 좀 개성이 강하고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을 좀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재밌는 얘기 하자면 네. 뭐 TMI 같아요. 네. 최근에 음식점 갔었는데 네. 연예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제가 목소리를 진짜 잘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업도 이런 오디오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기 이제 TV에 항상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분이 막 그 지인들이랑 그러니까 네. TV의 모습이랑 똑같은데 지인들이랑 막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 보고 조금 반갑기도 하고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이나 방송인들 중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끔 술도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가서 지인들이랑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 누군가는 이게 워낙 많은 시선이 쏠리니까 네.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만났었을 때 좀 반갑기도 하고 저 사람 TV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네. 매력 있는 사람을 네. 이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수진님이랑 비슷하게끔 네. 나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뭔가 외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나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말투라든지. 네. 네. 근데 경험이 쌓이면 이게 더 촘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기준 안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거나 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나서는 그냥 조금 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은 네.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안 되겠다. 좀 그쵸? 피해야겠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있고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건 모르지만 네. 나쁘거나 나랑 안 맞거나 네. 아니 이 모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찾을 수 있다. 여긴 아니구나. 네. 그렇죠. 그럼 수진님은 매력이 있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매력의 정의는 다르잖아요. 그쵸. 매력이 있는 사람이요. 이성적 말고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 말고 우리가 네. 사람으로서 매력.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 진국이다. 어떻게 보면 네. 20대 초반에는 네. 말도 잘하고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조금은 그 나이대에는 인간관계를 넓혀가는데 좋거든요. 네. 워낙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술자리도 가서. 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국은 아닌 거야. 진짜 그냥 노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니잖아요. 근데 네. 조용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고 네. 자기의 포지션 안에서 인간관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항상 매력을 느끼는데 너무 이렇게 주변에 휘둘리거나 너무 노는 사람보다는 약간 자기 할 일 묵묵히 하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확실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갈수록 진가를 발휘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난감한 상황이 생겼었을 때 네. 침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정리라든지 이런 걸 네. 잘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원래는 뭐 활발한 사람 뭐 아니면 조금 능글맞은 사람 대화를 막 잘하는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네. 저 사람은 참 말 잘하네. 네.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어떤 모임에 가서도 막 리드하지만 네.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네. 알수록 매력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역시 진국인 사람. 그쵸, 그쵸. 갈수록 진국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뭐 다른 길을 가거나 뭐 빗나가거나 네.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전의 모습을 가져줬었는데 그게 실망하게 되거나 네. 오히려 그런 적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맞아요. 나는 저 사람 참 괜찮게 생각했는데 뭐 1년, 2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뭔가 좀 이상했다. 뭐 이상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랑 네. 안 맞거나 아니면 그 모임 안에서 좀 다르거나 아니면 네. 동료로서도 뭔가 능력적인 면을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댓글란에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남겨주시면 네. 청취자분들도 읽고 나서 조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